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안보 있죠. 안보라는 게 여러분, 안보 개념이 우리의 일상의 근본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의료, 이 코로나는 공공위생의 영역이 아니라 뭐의 영역이 됐어요? 안보의 영역으로 됐죠. 이제 위생은요, 이제 병원 약국 이런 시스템은 여러분 그냥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던 시대가 아니라 국가 안보, 국가 시큐리티 문제에서 국가 개입으로 되는 영역으로 하나가 늘었어요. 그래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로 봐선. 그 다음에 경제도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물건 팔고 가격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고 시장으로 이렇게 조율하는 그 기본적인 거에서 아주 중대한 정치적 안보의 개념이 개입됐죠. 뭐죠? 돈을 얼마가 주던 미국이 뭐를 선언했어요? 돈이 아무리 물건을 싸도 중국 물건 사오지 마. 중국 물건은 싸도 중국 물건은 사오지 말고 중국한테 중국이 아무리 비싼 값을 쳐줘도 중국한테 기술 기업 넘겨주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간재 반도체 같은 거 중국한테 공급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지금요. 우리 지금 이 갈림길이라니까.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분 이거의 클라이막스가 뭐겠어요, 여러분? 말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미국이 뭐 할 것 같으세요? 말로 하다가 지금 이거 우리나라 뉴스에서 좆도 안 나오는데 말로 하다가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으로 가는 배를 끊습니다. 중국이 계속 개기면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배를 끊어요. 우리가 하지 말랬지 그러면서 영국 상선 배 돌려. 전쟁이 아니라 바다를 끊는 거예요. 바다에서 중국으로 가는 상선을 다 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막고 있는 미국 해군을 제압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하지 마라고 하는 거에서 미국 하지 마? 씹으면 어떡할 건데?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 전선 이런 걸 보고 독일 이런 전선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전략적 요충지 막 이렇게 따지는데 기본적으로 전략적 요충지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 어디라고요? 항구입니다.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는 항구와 항로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거 끊으면 자본주의 국가는 망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항구와 항로 말고 또 하나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요충지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물질적으로 항구, 그리고 추상적으로는 은행입니다. 은행과 은행, 항구와 은행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고요. 항구와 항로를 끊고 은행과 은행 사이에 결제 시스템 끊어버리는 거, 이 은행에서 이 은행에 송금을 끊어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스위프트 코드 삭제예요. 자본주의 체제,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 물리적 거점은 항구입니다. 항구고, 항구와 항구 사이를 연결하는 게 항로고요. 그리고 추상적으로 중요한 건 은행입니다. 은행과 은행 사이에 결제를 끊어버리면, 항구를 끊고 결제를 끊어버리면 그 나라 어떻게 된다?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라고 다른 나라들한테 명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패권 국가로서 이 항로와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간 결제를 끊어버리는 게 미국이 하는 게 뭐예요? 스위프트 코드 삭제예요. SWIFT, 스위프트 코드 삭제. 은행 고유 번호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세상을 여러분 다 점과 점으로 봅시다. 제 핸드폰 있죠? 제 핸드폰 있고 여기 박 의원님 지금 맨 마지막에 돼 있어서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핸드폰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점과 점. 우리는 점으로 존재하는 거고 박 의원이라는 점과 유재일이라는 점이 핸드폰과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연결되는 거 여기 뭐 있죠? 식별번호 010 이렇게 시작하는 식별번호가 여기 부여돼 있죠. 이 식별번호를 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핸드폰은 벽돌이 되고 고립되는 거죠. 그렇죠? 스위프트 코드 삭제란 은행의 고유번호 지워서
그 은행이 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끊고 고립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미국의 스위프트 코드는 사실 미국이 관리하고 있어요. 미국 입김 내에서 그냥 지워 그러면 지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하고요. 중국한테 중간재나 기타 등등 그러니까 중국이 만든 그 블록 경제라고 할 때 그 블록 경제는 여러분 뭐로 그려져요? 바닷길로 그려지는 거예요. 바닷길로. 한국이 미국하고의 블록에 돼 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뭐하고 뭐가 쉽게 생각하면 항구와 항구가 연결되어 있고 은행과 은행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을 향해서 미국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곧 뭐예요? 이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은 해상 봉쇄를 간다는 겁니다. 해상 봉쇄. 그래서 지금 야 저기 지금 내가 분명히 전략물자 반도체나 기타 등등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했지. 야 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 일진 논리인데요. 야 가방 까. 빨리 가방 까. 이렇게 가방 까. 너 씨발 100원 나오면 한 대씩. 옛날에 일진들이 그러잖아요. 주머니 다 이렇게 다 빼. 주머니 빼서 이렇게 주머니 이거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주머니 빼 이러잖아요. 주머니 빼. 그거 PSI라고 부르죠. PSI 같은 거로 상선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으로 그렇게 가면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은 그렇게 센터 깐다는 표현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중간에서 자기들의 항로를 차단하는 미국에 대해서 그 해군을 무찔러야 됩니다. 자기네들의 자원과 생산품이 왔다 갔다 하는 항로를 스스로 미국의 개입 없이 지켜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중국이 할 수 있을까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러면 니네한테 핵 쏠 거야. 니네 우리 바다에서 그 PSI 그러면 핵 쏠 거야. 핵미사일로 응징하겠어. 그럼 미국 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은요 거의 끝도 없는 패권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여러분 그 인공섬 만들어 놓은 대 앞에다가 죽여주세요 하고 자기 함대를 들이밀겠어요? 뭐 바다가 여러분 남중국해밖에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없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그리고 여러분 그거에서 미국이 그 항로를 끊는 방법에서 어떤 게 있겠어요? 이란하고 전쟁을 하면 되지. 중국하고 트러블이 난 상태에서요. 중국을 겨냥한 다음에 중국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은 거기 유조선 보호한다고 자기네들 함대를 보내겠죠. 그러면 미국은 시킬걸요? 일본한테. 야 저기서 끊어. 여러분 핵이 생기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요 이거 핵만 없었으면 전쟁이 나도 몇 번 났을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상태인 건지 알겠죠?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중간재 보내지 말라는 거에다가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말을 씹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을 씹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엿을 먹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미국이 부산항이나 인천항 앞바다에 와서 항구를 막는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지금 뭐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컨드리 보이콧을 갈길 가능성이 있어요. 세컨거리 보이콧을 뭐 미국이 왜 날려? 북한한테 현금 주면 돼요, 안 돼요? 북한한테 현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지금요 여행이나 기타 등등은 제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북한한테 여행하는 그거는 북한의 관광객 가고 그러는 거는 규제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개별 관광 이런 거를 그거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추진할 거야. 그럼 미국 입장에선 이건 규제 대상 아니니까 추진해서 거기 가서 돈 많이 써. 아이고 따이궁 조선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현금 들고 많이 가네. 개별 관광 이런 거는 규제 대상 아니니까 가서 돈 많이 써라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속에서 이 개새끼들이라고 속이 비틀릴까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독단적인 행동을 하겠다 이런 거 지금 기사 나온 거 상황이 진척이 안 되면 뭐 독단적인 행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중 갈등에 이렇게 첨예한 와중에 핸드폰에 들어가는 자원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AP 프로세서 하나 엑시노스 이런 AP 프로세서 있어요. 엑시노스 이런 AP 프로세서 있고요. 기타 등등 이런 조그만 부품들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 보따리상들이 들고 나간다.
여행 간다 뭔다 하면서 보따리상들이 들고 들어간다. 내지는 그래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잖아요. 역대급 황당함. 자, 북에 계신 부모님 빚 갚아드려야 할까요? 탈북 6년차. 북한에 계신 부모님이 빚졌대. 갚아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에 송금해야 돼. 무엇이든 물어보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 목숨 걸고 탈북한 24살 젊은 엄마. 북에 계신 부모님이 지속적인 돈 예고 이번엔 무려 1,000만 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 계속해야 할까요? 탈북자가 몇 명인데. 이분들 돈 보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라인 타잖아요. 따이궁 라인. 이 보따리상들이 여러분 현금 들고 가서 돈 세탁해서 북한에 돈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분들, 조선족 분들, 이 따이궁들, 이 지금 면세점에 줄 서져 있는 분들, 면세점에서 구매액이 13조예요. 13조. 그리고 여기 송객 수수료에서 이렇게 매출해서 이렇게 지금 왕창 손님 가져왔다고 수수료 주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10% 넘어가는 거? 급증하는 매출 막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 화장품 이렇게 하면서 현금 만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현금 만지고 있으면서 그 현금으로 화장품 사고 그 현금에서 물 타서 우리나라 돈 환전해주고 환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환치기해서 달러로 바꿔서 들고 가서 거기서 북한으로 이렇게 북한 보따리상으로 돈 들어가서 수수료 내고 북한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대적으로 한다. 이거 세컨더리 보이콧 100%안 걸린다는 보장 어딨냐고.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못 찾을 것 같냐고. 미국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 중에서 항구와 항구의 그 선을 끊을 수 있는 해군을 가지고 있고 은행과 은행의 선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너무 가볍게 듣는다는 건 죽으려고 기를 쓰는 거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고. 그리고 쟤네들이요 심지어는 저렇게 빼돌린 화장품을요 우리나라 국내 유통했다가도 풀잖아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너무 황당해서 뭐 개별관광이라든지 개별관광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개별관광 했을 거고요. 지금 벌어지는데 중국하고의 교주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어떡하지 그러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지? 눈치 볼 거 없어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저는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이거 일단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거 이런 걸 봐야 되고 하겠지만 그런 요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들어선다고 해도 중국이 패권 국가로 들어가는 거 그거를 용납할 미국 국민들이 아니라고 봐요.